오케이. 지난 시간에 우리 조건부 확률까지 했고, 물론 사실 조건부 확률은 좀 더 문제풀이 같은 것도 많이 해줘야 되는 중요한 단원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진도를 다 나가놓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통계 단원 들어와가지고 총 중단원이 3개 남았어. 이산확률 분포 지금 하는 거, 8단원 연속 확률 분포, 마지막에 9단원의 이제 통계적 추정, 이렇게 3개가 남아있는데, 적어도 2강 반 정도는 필요해서 일단 먼저 진도를 다 못 나가는 건 안 되니까 진도를 먼저 나가게끔 챕터 7 이산확률 분포 통계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확률 단원에 비해서는 요 통계 단원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킬러 문제로 어렵게 출제가 될 수가 없는 단원이다 보니까 암기만 초장에 잘해두면 이제 기말고사 때 요 범위가 시험 범위로 나왔을 때 공부해야 될 양이 중간고사, 즉 확률보다는 조금 적을 것이다. 제일 볼륨이 무거운 건 1단원 경우의 수, 특히 이제 중복조합 파트랑 그 다음에 2단원에 있는 조건부 확률이 제일 무겁고요. 통계 쪽은 그래도 좀 라이트하니까 암기만 잘하면 돼. 근데 반대로 말하면 암기를 제대로 못하면 공식 자체를 몰라서 답을 못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불상사만 안 일으키면 돼요. 자, 용어 설명부터 들어가야 돼. 확률 변수라는 용어도 새로 등장할 거고요. 확률 분포라는 용어도 새로 등장을 해. 용어 정리부터 똑바로 해봅시다. 자, 일단 1번 확률 변수. 자,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을 2개 던진다고 하자. 그러면 표본 공간이라는 게 뭐였더라? 전체 집합.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싹 다 긁어놓은 게 표본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표본 공간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앞이라는 원소, 뒤라는 원소, 그 다음 뒤앞 구분해야 되니까 뒤앞, 그 다음에 뒤. 이렇게 총 4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사건 하나를 좀 명명을 해볼게. 어떤 사건을 우리끼리 얘기해 볼 거냐면 앞면의 개수를 우리끼리 라지 X다 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라지 X라는 집합도 생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응 같은 거는 X가 얼마인 거니까 2, 1, 0. 뭐 나머지의 값은 나올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X의 값으로 될 수 있는 집합 2, 1, 0 같은 게 생길 거다. 그러면 당연히 00이라는 건 앞이라고 하는 건 결국 X가 얼마다랑 대응이 될 수 있다. X가 2인 거에 대응될 수 있고 너네 둘은 둘 다 1인 거.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것은 0으로 대응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가 수학으로 문제를 풀려면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앞뒤처럼 표본 공간은 아무래도 이제 한글로 집합이 구성되는데 그걸 수학으로 하려면 숫자에 뭔가 대응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앞면의 개수 또는 뭐 그때그때마다 뭐 뒷면의 개수 등등 어떤 X라는 변수를 잡게 될 거고 그게 지금은 2, 1, 0인 상태. 그러면 그 다음에 probability of large x가 small x 라고 표기를 해보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large x라는 값이 x 그건 얘네들이 될 수 있을 거야. x가 2가 될 확률, x가 1이 될 확률, x가 0 될 확률 같은 그런 확률들, 결과물들의 집합을 적어보자는 겨. 그럼 그 결과물들의 집합은 뭐가 될 거냐면 4분의 1과 2분의 1 두 개만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00 나올 확률, 이응 나올 확률, 압이라고 합시다. 압 나올 확률은 얼마지? 4분의 1일 거고 뒤 나올 확률도 얼마야? 4분의 1. 그 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또다시 대응이 될 수 있을 거다. 자, 이런 식으로 마치 합성함수처럼 집합 3개에 대한 이 대응하는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일단 용어 확률 변수가 뭐냐? 당연히 얘가 확률 변수야.
근데 확률 변수를 조금 더 제대로 풀어 말하면 표본 공간의 원소를 어떤 실수에 대응시키는 것, 이렇게 한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수학을 풀어야 되다 보니까 한글로 주어진 이 표본 공간의 상황, 앞뒤 같은 거를 숫자 1, 2, 0 뭐 이런 걸로 대응을 시켜야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대응된 이런 애들을 X라고 한다.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신 같은 데서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요 구성 봐봐. 정의역의 어떤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대응된 거이다 보니까 확률 변수라고 하는 저 X들 는 함수예요. 그치, 뭐 대응의 결과물이니까. 근데 약간 여기서 이제 단어에서 오는 인지 부조화가 오는 게 아니 변수래매요. 변수인데 왜 함수예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변수라고 쓰는 이유는 실제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더 이상 한글을 쓰지 않고 이쪽 이야기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 거긴 해서 이쪽 입장에서 보면 X가 정역의 원소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변수처럼 역할을 할 거라서 우리가 이름은 확률 변수라고 붙인 거긴 한데 실제 처음부터 표본 공간으로부터의 대응을 다 보면 확률 변수도 누군가의 대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얘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내신 같은 데서 뭐 특히 1, 2번 같은 초반부에 참고집 같은 걸로 많이 물어보는 게 확률 변수는 함수다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변수가 뭔 함수야? X값인데 보통 Y값이 함수잖아. X값이 무슨 함수야? 이거 땡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요 표본 공간부터의 대응을 생각하면 확률 변수도 함수다. 그러면 확률 분포라는 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쪽 핑크색으로 박스 친 쪽에 이 대응 관계 전체를 확률 분포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일종의 확률 분포는 합성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표본 공간으로부터 확률 변수로부터 최종 확률로 이루어지는 요 두 단계의 대응 관계가 전체 확률의 과정인데 요 앞부분은 확률 변수, 뒤쪽은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오케이. 그래서 뭐 대충 느끼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내신 참거짓을 위해서 딱 하나만 확률 변수는 함수입니다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건 이런 부분이다. 확률 변수, 실수들이 어떤 숫자들 0에서부터 1 사이에 확률에 각각 대응되는 이 확률 분포를 볼 텐데 이때 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생김새에 따라서 두 종류 지금 하게 될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거랑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걸로 구분을 짓는 것 뿐이다. 어려운 구분은 아니에요. 뭐 직관적으로 지금처럼 앞면의 개수, 앞면이 나온 횟수, 어떠어떠한 사람의 명수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은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고 날씨, 몸무게, 키처럼 어떤 특정 영역에서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속적인 느낌을 가진 변수들은 다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 이산이라는 건 연속부터 해볼까? 연속 확률 변수, 영어로 뭐게? 둘 다 C로 시작해요. continuou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ew ous인가 스펠링? 그럼 반면 이산의 뜻이 뭐게? 많이 들어보긴 해. 이산수화 이런 거 들어보긴 했거든요. 뭐게? 요거는 카운터블이다라고 생각해두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치? 내가 딱딱딱딱 셀 수 있으면 카운터블한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거고 뭔가 구간 내에서 연속으로 바뀌는 친구면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7단원과 8단원에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산 확률 분포 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산 확률 분포. 봐봐요. 매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화살표 찍찍하면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시각화하기 위한 도구로 매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는 귀찮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산 확률 변수는 시각화의 도구로서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냐면 표를 많이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 한눈에 보기 편하니까. 어떤 식으로 표를 구성할 거냐면 요거에 대해서 그대로 해볼게. 자, 확률 변수 x, 대문자 x 씁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probability of large x는 small x다 라고 쓸 거야. 요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실제로 지금 x가 가질 수 있는 게 0, 1, 2잖아. 그래서 요게 probability of x가 0일 때, p, x가 1일 때, p, x가 2일 때를 각각 칭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0일 때 확률 얼마? 4분의 1, 얘 2분의 1, 얘 4분의 1.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시각화하기가 좋지 않겠냐. 이런 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외울 것도 아니야. 뭐 당연히 이산 확률의 분포의 표니까 표겠지 뭐. 오케이. 뭐 딱히 저 용어를 알아야만 문제를 푼다 이런 건 아니긴 해요. 그냥 표로 그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요 4분의 1이나 2분의 1이나 4분의 1이라는 거 충분히 규칙성이 있지. 우리 식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로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 했던 거 기억나지? 영상 봤죠? 있는데? 있는데? 너 재생 목록을 안 들어갔지? 새로 뜬 영상만 봤지? 그러니까 전체로 가면 내가 이번에 뒷부분 2교시, 3교시 녹화를 했는데 카메라가 안 켜지고 녹화를 한 걸 발견을 했어. 그래서 똑같은 수업 내용을 다른 수업에서 미리 했던 영상을 재생 목록에 넣어놨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 전체 홈 화면을 보면 새롭게 업데이트 된 건 아니니까 안 떠. 과거에 있어. 근데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내가 제목도 바꿔놓고 딱 그 순서대로 맞춰서 2강, 3강으로 해놨어. 그래서 내가 문자에도 1, 2, 3 영상 3개 있다고 보내놨는데 비상! 몰라. 너 같은 실수를 또 딴 친구도 했으면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재생 목록 혹시 몰라서 계속 확인을 했거든. 재생 목록에 제대로 들어가 있나? 지금 한번 확인해봐. 홈 화면으로 가면 막 다른 수업 것도 섞여서 뜨니까 너네 불편할 것 같아서 내가 다 재생 목록 만들어 놓거든. 재생 목록에는 6강-2, 3 다 뜰걸요? 맞아. 이거는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것만 뜨니까 네 수업이 아닌 것도 뜨고 해서 불편할 것 같아서 내가 다 재생 목록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 그러면 여기 있어. 이거 하나만. 2개 있어. 이렇게 영상 설명까지 써놨거든. 그치? 갑자기 왜 이거 하시나 뭐 그래 복습 좀 하면서 할게요. 자, 앞면이 빵번 나올 확률을 지금부터 구해볼게. 일단 나 영상 찍으니까 좀 그냥 쓱 가다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빨리빨리 일단 메이크업 해드릴게요. 자,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을 거냐면 결국은 내가 2번 던질 건데 그 2번 중에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 빵번 나와야 돼. 그럼 반면 뒷면은 몇 번 나오겠어? 2번 나오겠지. 그거를 이항정리처럼 생각을 해서 하는 게 독립시행 확률이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써볼게. probability of x가 0인 것은 뭐 말 그대로 앞면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총 2번 던질 건데 그 2번 중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 빵번 나와야 돼.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근데 그 2분의 1이 안 일어나. 그럼 반대로 뒷면이라는 사건은 몇 번 일어나는 거야?
두 번 일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probability of x equal 1 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두 번 중에 한 번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2분의 1의 확률인 뒷면이 몇 번 나온다야? 한 번 나온다. 마찬가지로 probability of x equal 2는 두 번 중에 몇 번 다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두 번 다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두 번 중에 두 번 2분의 1로 앞면 나오면 2분의 1로 뒷면이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규칙을 갖고 쓸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좀 일반화를 해보면 probability of x equal r이라고 써볼게. 이게 자, 이 시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2니까 두 번 중에 r번 2분의 1의 r승, 2분의 1의 2-의 r승,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 쓸 수가 있었잖아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우리 잠깐 우리 비상등이 켜졌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이산확률 분포를 시각화하는 도구로서 적당한 건 당연히 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산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근데 지금처럼 뭔가 어떤 특정 규칙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식을 뭔가 이렇게 일반화해서 이쁘게 한 줄로 쓸 수 있을 때도 있겠지. 그럼 그럴 때는 이런 식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런 이산확률 분포의 확률을 한 방에 내보내주는 식이다라고 해서 이런 애들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부를 거다. 왜 질량인지는 따지지 마라. 그냥 그렇다. 그냥 용어니까 받아들이면 되는데 대단한 용어는 아니야. 그냥 결국 이산확률 분포의 확률을 하나씩 내보내주는 그냥 일반화된 식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가 이런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표 줘놓고 풀어라 일 수도 있고 식 줘놓고 풀어라 일 수도 있는데 둘이 똑같은 거라고. 그치? 표를 일반화해서 식으로 깔쌈하게 쓸 수 있으면 뭐 쓰겠지. 그냥 뭔가 이렇게 못 쓰고 랜덤해. 그러면 그냥 표로 해야지 일반화를 못하면. 이런 느낌. 아무튼 확률을 내보내주는 두 가지의 표현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확률 분포표 조금 이제 일반화를 해서 써볼게요. 이제 저 예시 말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뭐 x1, x2, 옴뇸뇸뇸 xn 확률도 p니까 p1, p2, 옴뇸뇸뇸 p의 n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당연하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성질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당연히 확률은 뭐에서 뭐 사이의 값이어야 돼? 0에서 1 사이의 값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표 속에 마이너스 1 따위가 들어올 리는 없겠네요 라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다 확률 됐던 얘기야. 위에 끝, 아래 끝 아무것도 안 쓰면 그냥 싹 다 더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확률들 다 더하면 얼마예요? 1일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그냥 기호의 표현이야. probability of 확률 변수 x가 xj부터 xk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건 표기가 이렇다 뿐 생각은 너무 쉬워. 예를 들어서 x2 이상 x4 이하일 확률 하면 x2, x3, x4 세 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표에서도 오케이 요 세 개 뭐 더하면 되겠지. 뭐 p의 j부터 점점점 p의 k까지를 더하면 된다. 뭐 표를 읽어내는 당연한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표가 주어졌을 때 또는 식이 주어졌을 때 x가 x1이면 p1이구나. 확률 변수가 2면 이 식에다가 2 대입하면 되는구나. 등등을 읽어내시면서 확률들을 꼽아내시면 된다. 오케이. 여기 일단 기본 개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하고 완벽히 암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분산, 요 세 개의 용어예요. 자, 이런 확률 분포인 상태에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무조건 외워야 된다. 1번 평균. 자, 평균의 정의가 뭘까? 라고 물어보면
중딩 때까지는 만약에 우리 반의 평균을 구해 그럼 다 시험 점수 더하고 나누기 20명, 나누기 30명 이렇게 했었으면 될 거야.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통계에서는 뭐라고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냐면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럼 왜 달라졌나? 원래 내가 알던 거랑 다른 건가? 는 아니야. 똑같은 건데 표현이 다를 뿐이야. 예시를 통해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 평균이 되는 건지. 자,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라고 하자. 뭐 간단하게 10점, 20점, 30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고 잠깐 명수를 해볼게요. 명수. 이게 2명, 이게 5명, 이게 3명 이라고 하자. 그럼 우리 중딩 때는 요거 평균 어떻게 구하면 돼? 10으로 나누면 되지. 뭐를? 총점을. 총점은 뭐야? 10점짜리가 2명 있으니까 뭐 곱하기 10? 2 곱하기 10. 그 다음에 뭐 곱하기 20? 5 곱하기 20. 그 다음에 3 곱하기에 30. 하고 계산하면 이제 중딩 때 했던 평균일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야. probability of large x가 small x가 될 때 라고 해놓고 결국 우리 반 10명 중에 랜덤으로 너 하고 뽑았을 때 걔가 10점일 확률이 얼마야? 당연히 10명 중에 2명이니까 10분의 얼마? 2, 10분의 5, 10분의 3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변수, 점수, 10점 아니면 몸무게, 횟수 같은 것들이 변수겠지. 그거 곱하기 확률 더하기 변수 곱하기 확률 더하기 변수 곱하기 확률. 이 식에서 하트 모양으로 10분의 2가 확률 곱하기 변수, 10분의 5가 확률 곱하기 변수, 10분의 3이 확률 곱하기 변수. 똑같은 식이지. 그러니까 중딩 때부터 알던 거랑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긴 하나 우리는 이제 명수 같은 게 아니라 확률을 메인으로 보다 보니까 평균을 앞으로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다라고 외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를 나타내 볼게. 지금 내가 x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니까 x의 평균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 평균이 영어로 뭐게? 에버리지 뭐 이런 것도 있지. 또는 이것도 평균이라는 뜻이지. 또 하나가 있는데 expect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히려 기대값이라고 말하는 게 더 잘 와닿을 수도 있어. 근데 기대값이나 평균이나 같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로또를 뽑아. 로또 딱 샀을 때 당첨될 기대값이 얼마냐? 그게 예를 들어 100분의 1이면 보통 100번 사면 한 번 당첨된다.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통계에서 mean으로도 쓰고요. expectation 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기호는 어떻게 쓸 거냐면 x의 평균 하면서 대문자 e를 써줄 거야. 이거는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누구의 평균? x의 평균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식을 어떻게 쓰냐? 요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라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 볼게. 일반한 상태에서 보자. 누구 곱하기 누구? x1, p1, x2, p2, 점점점점 마지막까지 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 됩니다. 뭐부터 뭐까지라고 안 쓸 땐 그냥 싹 다 더한다라고 받아들이세요. xi, p의 i. 물론 요 i라는 건 이 인덱스 i가 1부터 란 뜻인데 보통 우리가 대수에서는 k 같은 걸 많이 썼었잖냐? 근데 통계 교과서는 대부분 i로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도 통계할 때는 i로 많이 쓸게요. 오케이? 그래서 xi, pi 요게 x의 평균이다. 오케이? 자, 그럼 중요한 개념 어렵지 않아. 그럼 만약에 네가 2의 x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 보자. 이건 한글로 뭐라고 읽으면 돼? x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럼 네가 뭐 해야 돼? 변수 이게 언제나 x인 게 아니야. 네가 구하고 싶은 주인공 그게 변수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x의 평균이 궁금해? 그러면 x랑 확률 곱해 였던 거고 지금은 x제곱의 평균이 궁금해.
그럼 이 변수 자리가 뭐가 되면 돼? x제곱이 되면 돼. 근데 이때 이걸 생각하면 돼요. 야, 네 시험 점수가 너무 낮아서 부모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기가 너무 쪽팔려. 그래서 내가 몰래 너네 점수를 싹 다 제곱을 해버렸어. 네가 10점인데 100점, 5점인데 25점으로 바꿔서 엄마한테 문자 보냈어. 점수를 조작한다고 그 인원수, 즉 확률이 바뀌나? 안 바뀌지. 그러니까 x제곱일 때도 확률들은 똑같을 거야. 변수만 x1의 제곱, 2의 제곱을 바뀌었을 뿐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구하고 싶어. 그러면 싹 다 더하면 돼요. 뭐의 제곱 곱하기 뭐를? x의 제곱 곱하기 p를 하면 돼요. 오케이? 어렵지 않겠지? 자, 그러면 평균 한글로 잘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산. 분산 잘 따라와다. 평균보다 조금 더 해야 될 식이 많다. 분산의 정의는요, 뭐라고 돼 있냐?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거 제발 부탁하건데 통계 공부하신 적어도 이과생이라면요, 이거 진짜 말로 그냥 절대 안 틀리게 무조건 잘 외우셔야 돼. 뭐 미분계수, 뭐 미원, 미투 다 마찬가지야. 데피니션을 수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글로도 들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모든 수식이 암기 없이도 혹시나 까먹어도 시험 시간에 유도라도 할 수 있으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뭔가 워딩이 방금 배운 거랑 비슷한데? 방금 내가 x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며. x제곱의 평균이 궁금하면 이렇게 하라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래? 편차 제곱의 평균이 궁금하대. 방금 배운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면 그럼 나는 뭐 곱하기 뭐를 다 더하면 된다는 뜻이야? x의 평균이 궁금해? 그럼 x 곱하기 확률. x제곱이 궁금해? 그럼 x제곱 곱하기 확률의 종합. 난 편차의 제곱이 궁금해. 일단 편차가 뭔지 바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면 뭐 곱하기 뭐 하면 될까? 네가 원하는 변수가 지금 뭐인 거야? 편차의 제곱인 거예요. 여기가 x의 평균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고, x제곱의 평균이었으면 x제곱하고 이거 했겠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궁금하니까 넌 뭐 해야 돼? 편차의 제곱 곱하기 뭐 해야 돼? 확률 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걸 다 뭐 하면 된다고? 총합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글로 정확하게 기억하면 다 말 바꾸기 놀이로 쭉쭉쭉 올 거예요. 따라오냐?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렇다면 일단 편차가 뭔지가 궁금해. 편차는 따로 가볍게 공부해 둘 거예요. 편차는 모기 시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시험을 봤어. 너가 50점을 맞았고 우리 반 평균이 30점이야. 그럼 뭐 편차니까 말 그대로 좀 얼마나 떨어져 있는 차이가 얼마냐 이런 느낌이긴 하니까. 지금 평균이랑 너는 20점 차이가 나거든? 근데 너가 그래도 잘 본 거잖아, 시험을. 야, 너 편차 20이야. 라고 듣는 게 기분이 좋아? 너 편차 마이너스 20이던데? 까나요? 느낌상 어느 쪽이 좀 나? 플러스가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네가 시험을 걔 박았어. 평균 30점인데. 야, 이 새끼야, 너 이번에 편차 20이더라. 야, 니 이번에 편차 마이너스 20이더라. 어느 쪽이겠냐? 마이너스 쪽일 것 같단 말이야. 즉, 누구에서 누구 뺀 겁니까? 네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지. 네 점수를 엄밀히 말하면 변수긴 해요. 변수 빼기 평균. 이것을 편차라고 할 건데, 더 잘 와닿게 앞으로 나는 뭐라고 할 거냐면 내 점수, 네 점수든 똑같아. 아무튼 나 빼 평 이렇게 기억을 할 거예요. 오케이? 내 점수나 네 점수 같은 변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 나 빼 평, 나 빼 평, 나 빼 평.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정의대로 한번 식을 유도해 볼게요. 이와 같은 식을 만들어낼 거야. 자, 그러면 분산은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부터가 중요하니까 분산이 영어로 뭔지는 알아둡시다. variance입니다. variety 할 때 그 var이랑 똑같은 접두사일 거야. 다양하다 뭐 이런 느낌이겠지. 퍼져 있다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그 전에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 편차의 제곱이라는 것은 납배평이다. 그래서 납배평의 제곱 곱하기 확률 의 총합.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한번 식을 세워볼게. variance of x는 이에요. 자, 요거 그대로 해보자. 다 더하면 돼요. 총합하면 돼요. 뭐의 제곱 곱하기 뭐를 하면 될까? 납배평. 이때 내가 뭐냐면 변수야. 그러니까 이런 x1, 2, 3, 4 같은 애들이 변수라고.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xi. 거기에서 평균인데 평균은 expectation은 ex야. 근데 뭔가 이렇게 기호 안 했을 때는 또 여기다가 대문자 2개씩 들어오면 되게 언밸런스하고 너무 뚱뚱하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평균은 뭐이기도 해, mean이기도 해서 소문자 m으로도 종종 표기를 합니다. 오케이,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다가 m이라고 쓸게요. 이거 뭐 해주고 제곱 해주고 뭐 곱하면 돼?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하면 된다. 오케이? 자, 이게 당연히 방금 분산을 구하는 정의식입니다. 됐나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장난을 좀 쳐볼게. 식을 한번 전개 좀 해볼게요. 시그마그마 하고 전개를 해보면 완전 제곱 풀면서 pi를 분배 법칙 할게. 그러면 xi의 제곱 곱하기 pi 마이너스 2mxi pi 플러스 m의 제곱에 pi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하나씩 의미를 곱씹어 볼게요. 따로따로 보겠다는 뜻이야. 요거 x라는 변수를 제곱한 다음에 확률 곱해서 다 더했네. 이거 뭐 구하는 과정이었지? 그치, x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었네. 아, 그러면 너는 expectation of x square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식에서 m은 뭐 뭔진 모르지만 뭐 정해져 있는 평균이야. 상수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얘만 보면 돼.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네. 이거 뭐네? 누구의 평균? x의 평균이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쉬운 문제 풀 때야 그냥 평균이라고 해도 어련히 이거겠지 하고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x도 있고 x제곱도 있고 y도 있고 막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서는 꼭 누구의 평균인지를 말해야 되니까 이거 누구의 평균? x의 평균. 근데 그 x의 평균이 ex이면서 지금 편의상 이렇게 m이라고 써왔었던 거잖아. 그럼 얘도 m 되고 얘는 원래 m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네? 2m제곱이 되겠네. 그 다음 여기서 m제곱은 상수야. 그럼 이거네. 뭐의 총합이란 뜻이야? 그냥 확률의 총합이란 뜻이고 그것은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뭐가 되네? m의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식변형을 하면 이거 소거해주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래서 데피니션으로부터 식변형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뀌었네. 얘를 앞으로 우리는 분산의 계산식이다라고 부를 거야. 즉, 마치 우리가 미분계수에서 f'A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도함수 구해가지고 A 대입하는 그 방법 말고 항상 뭐도 있었다? 미분계수의 정의도 있었단 말이지. 그게 더 유용할 때도 많았잖아. 어떨 때? 인수 가리고 대입 같은 거 할 수 있을 때. 기억나냐? 자, 그런 것처럼 언제나 그 뒤쪽에 정의가 아닌 뭔가 개발된 쪽의 이야기가 더 편안한 법은 없어. 미분계수도 정의대로 하면 더 편할 때가 많듯이 분산도요. 두 가지 방법이 언제나 떠올라야 되고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정의대로 하는 게 편할까? 계산식으로 하는 게 편할까?를 취사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떨 때 얘가 편하고 어떨 때 얘가 편한지는 좀 이따가 예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느껴볼게요. 자, 그래서 이 계산식을 앞으로 한글로 뭐라고 기억하기도 할 거냐면 자, 뭐의 평균? 오케이, 그래서 제곱의 평균 빼기 얘는 뭐를 제곱한 거? 평균을 제곱한 거. 그래서 제평, 평제라고 한글로 외우기도
할 겁니다. 오케이.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건 여기까지가 데피니션이고 얘는 그거를 변형해서 만들어낸 응용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정의를 꼭 기억하고 말 바꾸기 놀이, 말 바꾸기 놀이. 식 바꾸기 해봤더니 재평평제까지 도달했네. 이런 느낌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너무 개꿀입니다. 제대로 말로 하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근데 양의 제곱근? 뭘 귀찮게 그냥 루트 분산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표준편차는 분산 구하고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따로 설명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든 계산식이든 아무튼 구해. 루트 때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됐음?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거 두 개. 평균과 분산의 정의. 분산은 요래요래 말 바꾸기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재평평제라고 하는 계산식도 존재했네요. 까지. 됐어요? 자, 여기 이해가 되면 오른쪽 페이지에 조금 변형된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ax 플러스 b처럼 조금 변형이 됐을 때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볼 거야. 스스로 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요거에 대한 expectation은 이미 우리 이런 데서 경험해 본 바 있습니다. 누구의 평균 구하라고? ax 플러스 b의 평균 구하라고. 그럼 뭐 하면 돼? ax 플러스 b라는 변수랑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겁니다. 시그마 다 더해라. 누구를? 변수 axi 플러스 b랑 뭐 곱한 거? 확률 곱한 거. 근데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다시피 네 점수를 내가 몰래 제곱해서 엄마들한테 문자 보낸다고 인원수, 즉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또 니네 점수가 존나 낮은 거야. 점수를 A배 하고 더하기 B를 해. 한 2배 한 다음에 10점 좀 올려서 30점인 친구들 70점으로 보내. 한다고 인원수 바뀌나?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XI일 때 확률, PI가 그대로 따라올 거야. 확률은 바뀌지가 않아. 그러면 당연히 아까 분산에서 충분히 경험했던 것처럼 분배 법칙으로 시그마를 변형해 볼 거야. A 밖으로 나가면 시그마 XI PI. 그 다음 B 상수 나가면 시그마 PI입니다. 요거 자체가 E의 뭐다? 누구의 평균? X의 평균이니까 A 곱하기 E의 X. 이 식 자체가 무엇의 총합이란 뜻이다? 확률의 총합은 얼만데? 1이니까 B다. 충분히 직관과 일치해요. 너네 학생들의 모든 점수를 A배 한 다음에 B배 하고 나서 평균을 구하는 거랑 먼저 평균 구해놓고 그걸 다 같이 A배 더하기 B 하는 거랑 비슷하겠지. 직관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갈 거야. 자, 그러면 분산 오브 AX 플러스 B 하겠습니다. 칠판 보면서 대답하십시오. 분산의 정의가 뭡니까? 평균.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 뭐지? 내가 원하는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 그렇다는 얘기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다는 건 뭐 곱하기 뭐의 총합을 구하겠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 궁금해. 그럼 편차 제곱에다가 뭘 곱해서?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되겠지. 자, 그 과정을 그대로 해볼게. 즉, 시그마 다 더하겠다. 편차가 뭐더라? 납배평 편하게 하세요. 납배평. 네 점수에서 평균 뺀 거. 자, 그래서 내 점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당연히 A, XI 플러스 B. 이게 내 점수겠지. 빼기 평균. 요 AX 플러스 B의 평균이 뭐야? 이거야. 이거네. 근데 EX 귀찮으니까 잠깐 소문자 뭐로 바꿔서 써볼 거냐면 M으로 바꿔 써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편차입니다. 얘를 뭐 하고? 제곱하고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시그마 해놓고 BB 지워지는 거 보이지?
그리고 A도 묶은 다음에 제곱의 밖으로 빠져나오면 A의 제곱되는 거 보이시나? 그리고 xi-m의 제곱 곱하기 pi가 남아있지. 자, 요 식에서 이 부분. 이게 뭐야? x 입장에서 납배평의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니까 이 부분이 누구의 분산? x의 분산에 대한 식이 되는 것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a제곱은 상수야. 그래서 a의 제곱 곱하기 vx다.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평균일 때는 a나 b가 약간 분배법칙처럼 다 나오면 됐었는데 분산은 a가 제곱돼서 나오고요. 뒤에 있던 b는 없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약간 직관적인 느낌만 가져가자. 분산이라는 건 오히려 중딩 때 배웠어. 분산이 뭐야? 대충. 분산이 어떤 느낌인 거예요? 이게 분산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퍼졌냐에 대한 정도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네 점수들이 10점과 30점과 50점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몇 점씩 떨어져 있나? 20점씩 떨어져 있을 거다.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2 한 다음에 플러스 10이라는 점수 조작을 해볼게. 그럼 10점이었던 친구가 몇 점 되냐? 30, 70, 11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목이? 너한테도 같구나. 그러면 아까는 차이가 20, 20이었는데 차이가 어떻게 돼? 40, 40 이런 식으로 차이가 그치? 곱하기라면 커진단 말이야. 근데 반면 더하기 10을 하는 것은 차이에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러니까 뒤에 붙어있는 덧셈은 차이의 입장에선 차이가 없구나. 근데 곱하기를 해주는 것은 차이를 키워주는 효과가 있네. 근데 우리가 구하는 분산은 편차의 제곱 곱하기 뭐식이다 보니까 요 곱하기 2가 제곱까지 당하면 4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A일 때 A 제곱이 나오는 이유를 물론 식으로 이해하면 더 좋지만 대충 러프하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니? 그냥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돼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 오브 ax 플러스 b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뭐겠어? a 곱하기 v에다가 루트 씌운 게 그냥 우리가 그걸 표준 편차 x라고 약속한 거잖아. 근데 하나 그래도 조심할 건 어련히 잘하겠지만 표준 편차의 데피니션 자체가 루트 분산, 즉 무조건 무슨 수가 돼야 돼서 양수가 돼야 돼서 a가 혹시나 음수면 절대값을 붙이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양수라고만 기억해두면 알아서 네가 부어떼겠지 뭐.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가 기본적인 통계값, 평균, 분산, 그리고 그게 조금 ax 플러스 b 형태로 선형적으로 변형됐을 때의 이야기다. 괜찮나요?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들을 쭉 개념 적용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까지 5문제만 쭉 달려볼게요. 1번. 주머니에서 1, 1, 1, 2, 2, 3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수의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expectation of x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평균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평균의 정의가 뭐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뭘 알아야 돼? 평균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변수랑 확률의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뭐라고 했냐? 이상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시각화하기 위한 도구는 첫 번째 표가 있고 두 번째로 뭐 식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그 표도 식도 둘 다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이게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뉘어요. 일부러 쉬운 유형은 다 이 교재에서 뺐습니다. 이 교재는 실전의 MS 책이어서 제일 첫 번째 쉬운 게 그냥 표를 줘요. 그럼 이건 더 이상 내가 머리 쓸 일도 없어요. 두 번째, 뭐 식을 줘요. 뭐 그래봤자 식 준 거나 표 준 거나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고 좀 어떻게 만들려면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네가 표 찾으셈 하고 상황만 던져주는 게 조금 더 어렵겠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확률을 구하지 못하면 표를 못 구해서 평균 분산을 못 구하겠지. 그러니까 요 단원이
어려워진다면 그 어려워질 이유는 통계가 어려운 게 아니야. 주어진 상황, 즉 확률이 어려워서 그 부분이 어려운 거지 마지막 통계값 계산 부분은 이 공식 쓰면 다 끝나니까. 그래서 확률을 잘 해주셔야 돼. 자, 해보자. 내가 하고 싶은 건 확률 변수 x, 그게 두 수의 차이야.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x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나 부터 생각해 볼 거야. x가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차이. 차이 없을 수도 있죠.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가자. 아니면 x가 뭐일 수도 있지? 1. 뭐 x가 뭐일 때까지 있나? 2까지 있겠지. 그리고 각각 확률을 구해볼게. 아, 왜 표를 안 쓰세요? 어차피 나 여기다가 식 몇 줄 써야 되는데 표로 이렇게 하면 좁잖아요. 표는 부가적인 선택사항일 뿐 내가 가시화할 수 있으면 어떻게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렇게 세로로 쓰는 게 훨씬 더 잘 보기 편하겠지. 자, x = 0, 1대를 봅시다. 그 말은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네. 그러면 내가 꺼낼 수 있는 카드들의 종류는 내가 1 뽑거나 아니면 어떻게 뽑을 수 있지? 2 뽑을 수 있겠네. 그러면 확률을 구하자.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2장을 뽑을 거야. 몇 시 몇? 6시. 그중 1, 2개를 뽑을 거니까 서로 다른 걸로 봐야 돼. 몇 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3시 플러스 몇 시 몇? 2시. 그래서 15분의 4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x = 1, 1대를 구하자. 차이가 1 나는 거네. 차이가 1 난다니까 어떤 순서상이 있지? 1,2하고 2,3. 그럼 미리 이것 떼놓을게. x = 2가 될 확률은 뭐인 거냐? 1이랑 3이네. 그래서 나 이거부터 먼저 할래.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거든. 6 컴비네이션 2분의 1 하나 3 하나 뽑으세요. 그냥 몇이야?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겠지? 31 곱하기 1. 이니까 3. 그래서 이쪽은 15분의 3일 겁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뭐 기본적인 얘기야. 자, 요거 확률 얼마일까요? 지금 이게 1초 만에 안 나온 순간 너는 이거를 생각을 해본 거란 뜻이야. 그럴 필요 없지 않냐? 지금 세상에 x가 0, 1, 2 말고 있나? 없지. 그럼 확률의 총합은 얼만가? 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즉 지금 표 중에서 딱 한 칸 빼곤 다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럼 여기 얼마야? 15분의 8이 되겠지. 여기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 지금 내가 요 15분의 8을 구해낸 과정이 뭐니? 나머지를 1에서 뺀 거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라도 실수가 있었으면 얘도 틀리겠지. 반면 얘네들이 실수가 없으면 당연히 이것도 맞을 거고. 그러니까 너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뭐 표에서 한 칸이 비어있든 지금처럼 케이스 3개 중에 2개를 찾았고 나머지 하나를 찾는 그 타이밍에 내가 1 빼기로 할 건지 아니면 똑같이 정상적으로 해놓고 합이 1 되는 걸로 검산을 할지 그 2개를 잘 골라주셔야 돼. 만약에 내신 시험이야 시간이 없어 and 위아래 케이스를 내가 틀릴 리가 없어 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1에서 빼는 게 당연히 훨씬 빠르지. 근데 좀 복잡한 문제야. 그래서 일단 시간은 없으니까 방금 푼 거를 또 검산하기는 애매한데 그래도 불안해. 그러면 x = 1 이렇게 남아있는 하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확률을 구해놓고 내가 잘 구했는지를 합이 얼마가 되는지로 1이 되는지 여부로 검산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걸 매번 취사 선택해야 돼. 바빠가지고 하나 틀렸는데 여기도 꿀 빨아야지 하고 1에서 뺐다가 다 틀려요. 그치? 조심하시고. 그럼 지금은 해보자. 6시 2분에 1, 2 나오는 거니까 3 곱하기 2는 얼마? 6. 2, 3 나올 거니까 뭐 곱하기 뭐? 2 곱하기 1. 다행히 맞았네. 하면 되고, 그 다음 내가 여기를 5분의 1로 약분을 하지 않고 15분의 3으로 그대로 썼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지.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을 하다 보니까 분수의 덧셈이 무조건 일어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분모가 똑같은 게 유리하니까 약분을 미리 나 똑똑해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불편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expectation of x는 평균의 정의가 뭐라고? 누구 곱하기 누구의 총합?
자, 그래서 일단 15분의 하고 어차피 분모가 똑같으면 질로 넣는 게 손이 덜 아픕니다. 그리고 암산하면 돼요. 0 곱하기 4는 0, 1 곱하기 8은 8, 2 곱하기 3은 6이다. 그래서 15분의 14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9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동전을 2개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개수만큼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고 이 중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px equal 2는 24분의 1일 때 이거를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px equal 2가 24분의 1이란 건 뭐 말 그대로 확률 변수 x가 2가 될 확률이 24분의 1이라는 뜻인데, 그럼 이제 문제 상황에 녹아들어야 돼. 이제 확률 문제 푸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뭐예요? 한글로? 검은 공의 개수네. 그 말은 검은 공의 개수가 몇 개 나올 상황을 내가 찾아야 돼. 2개 나올 상황을 찾아야 돼.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돼요? 먼저 동전 이슈부터 하나 있거든. 그 동전이 어떻게 돼야 돼? 뒷면이. 그치? 2개 나와야 일단 2개 뽑을 찬스라도 얻으니까. 그 중에 또 기가 막히게 검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겠네. 그거를 다 해볼 겁니다. 그래서 px equal 2라는 것은 일단 동전이 디귿디귿하고 나와야 되고 그 2개 중 2개가 다 블랙이 나와야 되는 거네. 그러면 이 스텝을 천천히 밟자. 동전이 디디 나올 확률은 얼마냐? 암산을 해도 돼, 이건. 상식이지 뭐. 4분의 1. 그래서 내가 이제 2개 꺼낼 찬스를 얻어서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을 거야? 아니, 분모부터. 이제 주머니에서 2개 뽑을 찬스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는 몇이면? 9시 2. 근데 나 이제 검검 뽑아야 되니까 다 검은색에서 이제 투시 연결되고 검은색에서 뽑으면 되지. 근데 문제는 검은색이 몇 개 있다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당연히 미지로 둬야 되겠지. 일단 블랙이 n개 있고요. 화이트는 9-n개 있다라고 미지수 설정해두면 몇 C2? NC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것이 24분의 1이 되면 되는구나. 로 일단 검정색이 몇 개 있는지부터 살필 거예요. 자, 9C가 얼만겨? 36. 36하고 4가 만나면 144고 144가 쩔로 넘어가면 6이야. NC2가 6 되는 애는 알고 있지? 4겠네. 그래서 일단 오케이. 저 정보는 블랙이 총 4개고요. 화이트가 5개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나 보다. 그럼 이제 내가 마저 뭘 구해야 되냐면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분포표를 작성해야 돼. 그럼 생각해보자. 확률 변수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2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문제 상황을 읽다 보면 1이랑 0이 있겠네. 이거 말고 딴 건 없겠다. 를 먼저 확신해야 돼. 그래야 설령 합이 1이다 같은 걸로 답을 구하더라도 실수가 없지.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x equal 1이라는 건 어떨 수 있지? 멀티버스를 생각해봐. 어떤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 총 검은색이 하나라는 건. 뒷면이 하나, 즉 한 번 뽑는다 이렇게 좀 편하게 말할게. 한 번 뽑는 뒤 블랙 이렇게 나오는 거. 또 어떤 가능성도 있지? 뭐 동전 지랄지랄 하니까 내가 2번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도 있잖아. 문제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지금. 동전을 2개 던져서요, 뒷면이 나오는 개수만큼 주머니 속에서 뽑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DD 하고 나오면 내가 2개를 뽑을 기회가 주어진 거고, 앞뒤 하면 한 번밖에 못 뽑고 앞이 나오면 나면 손도 못 대는겨. 그래서 2번 뽑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검정색은 하나라는 건 검 하나, 화 하나 이렇게 나온 거겠지. 그 다음 x가 0이라는 건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뽑을 기회가 안 주어져서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한 번 뽑을 기회가 있었는데 블랙이 나온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 뽑을 기회가 있는데 블랙이 나오면 안 되지. 화이트. 두 번 뽑을 기회가 있었는데 다 화이트가 나와서 블랙 없슈. 이럴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1번보다는 x 이퀄 1일 때보다는 0일 때가 더 복잡하네요. 그럼 누구부터 할래? x가 1일 때부터 하자. 그러면 각각 케이스 봅시다. 얘는 먼저 동전이 앞뒤하고 나와야 되는 거지. 확률 얼마야? 오케이. 4분의 1 좋아. 4분의 1 해도 좋습니다. 분모가 같아지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 이제 한 번 뽑을 기회가 있어. 그 중에 블랙 나와야 돼. 하나 뽑는 거니까 그냥 9시 1분의 1가 될 거고, 블랙은 4개니까 얼마? 4. 일단 그래도 약분해 놓을게. 9분의 2 정도로. 자, 그 다음 두 번 뽑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나는 디귿디귿이 나왔다는 뜻이네. 확률 얼마지? 4분의 1. 그럼 나 이제 2개 뽑을 거니까 9시 2분의 9. 불화하니까 뭐 곱하기 뭐? 4 곱하기 5. 그러면 4, 4만 지워서 36분의 5로 갑시다. 자, 이 둘을 합치면 36분의 하고 총 확률이 나올 거다. 얼만겨? 13이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x 이퀄 0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방금 p x 이퀄 2가 뭐 굳이 한번 표로 그려두면 0, 1, 2에서 2일 때가 72분의 3이고요. 1일 때가 72분의 26이야. 그래 72로 통분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를 72분의 뭐라고 하고 싶긴 해. 43이라고 하고 싶긴 한데 그럴 수 있으려면 얘네들에 대한 100%의 확신이 있어야 돼. 실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한 번만 검토 잘 해보시고 나 자신 있어 하면 1에서 빼도 돼요. 아무래도 진짜 케이스가 복잡하니까. 지금은 어차피 확률 공부 삼아 그냥 직접 다 해볼게요. 자, 얘부터 합시다. 0번 뽑을 기회가 생겼다. 뒷면이 안 나왔다. 앞이다. 확률 얼마? 4분의 1. 그럼 더 이상 액션 취할 수가 없으니까 끝이에요. 그 다음 한 번 뽑을 기회가 주어져. 그 말은 2분의 1의 확률 앞뒤가 나왔겠네. 한 번 뽑으니까 9분의겠네. 화이트가 나와야 되니까 5겠네. 18분의 5가 되겠군. 자, 그 다음 4분의 1의 확률로 뒷면 나와가지고 두 번 뽑을 기회가 생겨서 아싸 9시 2 해야지 했는데 화가 나와. 화이트 두 개는 몇이 몇? 5C이니까 10이 나와. 72분의 5겠네. 자, 합쳐보자. 72분의 4분의 1 통분하면 18분의 5는 4가 붙어야 되니까 25. 휴, 다행히 맞긴 했구나. 그리고 이제 또 뭐 구할 거냐면 평균을 구해보래. 그래서 봐봐.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 그러잖아? 그럼 사실 x가 뭐일 때는 안 구해도 돼? 0일 때는 안 구해도 돼. 왜? 변수고의 확률을 총합하러 갈 거니까. 그치? 이건 정말 뭐 실전적인 이제 야매 또는 이제 잡다한 팁일 뿐이야. 물론 그렇다고 만약에 분산을 물어보면 그래도 구하긴 해야 돼요. 자, 오케이. 그러면 빨리 expectation 구하자. expectation of x는 0일 땐 무시할 거니까 70 이거 보면서 하면 되겠다. 72분의 뭐 더하기 6. 72분의 32니까 약분 좀 해봐라. 8로 되냐? 9분의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무리하고 싶은 건 나보고 expectation of 18x 더하기 4를 하래. 평균은 그냥 분배법칙처럼 다 찢으면 된다고. 그러면 18 곱하기 몇 분의 뭐 곱하기 몇 분의 몇 플러스 4 해서 12다 이렇게 내보내주시면 되겠지. 결국 요 평균을 구해라 이런 문제에서 어려울 수 있는 첫 번째 유형 방법은 확률상은 어렵게 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통계가 문제가 아니라 확률이 문제인 거다. 자, 그 다음 3번. 필기 다 했어?
자, 지금은 상황이라든지 표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식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줬습니다. 지금 K라는 값은 1에서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확률 변수 X도 1, 2, 3, 4, 5 중에 하나를 갖는다는 뜻이고 확률 변수 Y도 1, 2, 3, 4, 5 중에 하나를 갖는데 근데 뭐 Y가 1일 확률은 X가 1일 확률의 절반 플러스 A 2일 확률은 2일 확률 곱하기 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그래서 expectation 줘놓고 나보고 EY라든지 A를 구하래. A부터 먼저 구하자. 뭐 할까? 이렇게 쓰고 시작합시다. 확률의 총합은 뭐다? 1이다. 즉 K가 어차피 1부터 5까지니까 요 녀석에다가 K가 1부터 5까지 집어넣은 걸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얘는 1이 돼야 돼. 요 녀석도 K가 1부터 5까지 들어간 거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 개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5까지를 양변에 걸 거예요. 그러면 뭐 복잡하게 안 쓰고 바로 가자. 방금 말로 했으니까. 좌변에다가 이 시그마 취하면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지. 우변은 일단 2분의 1 곱하기라고 있고 여기한테 1부터 5까지 시그마가 다 걸리면 뭐가 되는 거라고? 1이 되겠지. A는 상수가 시그마에 들어있는겨.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나? 5A 이렇게 붙겠네. 그러면 암산 A가 얼마다? 1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 자, 그러면 나보고 구하라는 게 또 expectation of y가 있고요. expectation of x가 주어져 있습니다. 평균의 정의가 뭐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expectation of y는으로부터 식을 시작해 볼 텐데 바로 다 더한다식 쓸 거야.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게 K가 뭐부터 뭐까지인 거야? 1부터 5까지. 그래서 K는 1에서부터 5까지. 변수 자체가 지금은 알파벳 K로 표현되는 것 뿐이야. 변수 K랑 Y가 K 될 확률. 이게 말 그대로 변수 곱하기 확률의 종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P, Y equal K 자리에 이걸 집어넣을게요. 그럼 보이나? 시그마, 이 K가 1에서부터 5까지. 첫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P의 X equal K라는 항이 있을 거예요. 요게 들어가 준 부분. 그 다음에는 A랑 K가 또 분배 법칙 돼가지고 A, K 이런 항이 있겠지. 맞니? 자, 그런데 질문. 이 부분은 시그마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뭐가 될까요? 빠져나오면서라기보다는 시그마를 처리하면 뭐가 될까요? 요 식과 시그마의 의미를 곱씹어봐.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 누구의 평균? 누구? 아니야. X의 평균이라고 해야지. 요 K는 그냥 그 스몰 x나 K처럼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대표 그냥 대명사일 뿐이야. 라지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니까 주인공은 라지 X죠. 자, 그리고 플러스 뒤에 10분의 K라는 건 시그마 공식 때려주면 되겠지. 10분의 1이야 상수니까 1부터 5까지 자연수하면 얼마야? 15. 그러니까 10분의 15, 2분의 3. EX가 문제에서 뭐라고 줬으니까? 4라고 줬으니까 2분의 7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오늘 목표는 평균과 분산의 정의를 한글로 똑바로 외우고 그게 시그마식에서 어떻게 읽혀야 되는지를 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이항정리 때 식을 한글로 읽을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강조했었잖아. 이제 시그마 어쩌시고 우리가 이게 n번 중에 n번 뭐를 뽑고니까 뭐 더하기 뭐에 n승이네 이렇게 시그마를 읽어낼 줄 아는 게 오늘도 되게 중요해요. 저런 시그마나 분산, 평균 분산 쪽에서. 자, 4번 준비해 볼게요. 두 이산확률 변수 xy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해놓고 x가 a, b, c, d를 가질 수가 있다? 아닌데 1, 2, 3, 4를 가질 수가 있대. 그리고 그 각각의 확률이 a, b, c, d래요.
자, y는 11, 21, 31, 41이고 각각의 확률이 A, B, C, D래요. 자, 이렇게 뭔가 확률 변수가 두 개 주어졌는데 지금 각각의 확률들의 세팅이 어때? A, B, C, D, A, B, C가 똑같지? 거기서 뭔가 문제풀이의 단서를 느껴야 돼요. 일단 문제를 보시면 expectation of x라는 친구는 2다라고 나와 있고 expectation of x의 제곱은 5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y에 대한 얘기로 돌리래 갑자기. 뭐지? 확률은 똑같은데 1이 11이 됐고 2가 21이 됐고 3이 31이 됐고 4가 41이 됐는데 이거 점수 조작이겠다. 위에 점수가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내가 밤에 몰래 점수 고쳐서 보낸 거야. 어떤 조작한 거야? 10배 하고 1 더하는 거네. 아, 그러면 여기서 확률 변수 y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다? 10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건 확률 분포가 같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 여기가 갑자기 확률 뭐 A, D, P, Q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 확률이 똑같은 걸 보고 느끼는 거야. 이거 점수 조작이다. 자, 그러면 expectation of y가 2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먼저 이 y가 궁금하대. 그럼 그대로 쓰면 돼요. y가 이거면 이 y는 그대로 쓰면 돼. 10x 플러스 1이야. 근데 평균은 그냥 분배 법칙으로 다 빼는 거였잖아. 암산할 수 있겠네. 얼마? 21. 그 다음 분산 오브 이 y를 구하래. 그럼 얘도 일단 그대로 써보면 분산 오브 10x 플러스 1인데 분산은 어떻게 나와야 되더라? 아니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숫자 변형돼 있는 건 빼놓고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재편평제는 뭐든 할 거야. 분산은 어떻게 나와야 되지? 제곱해서 나온다. 뒤에 플러스 1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바꿔놔야 Vx 구하자가 훨씬 편하니까. 자, Vx는 당연히 분산의 정의가 뭐지? 이긴 하지만 바꾸고 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계산식이 뭐였지? 편하게 재평평제. 지금은 뭐가 편하겠니? 이렇게나 주어졌는데 그지? 재평평제가 훨씬 낫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배의 재평이 뭐야? 어느 쪽이야? 제곱의 평균이니까 5 빼기 뭐의 제곱? 평균의 제곱, 2의 제곱. 그래서 이쪽은 100으로 나오면 되겠네. 정답은 둘이 더하랬지? 12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오케이. 지금 x랑 y가 확률 변수는 똑같은데 확률 분포가 좀 다르네. A, B, C, B, A 하고 뭐 지랄 뭐 이런 느낌이네요. 자, 분산 오브 x가 5분의 31이다. 부터 일단 출발해야 되겠다. 그럼 분산을 구하려면 데피니션대로 가든 재평평제를 쓰든 일단 먼저 당연히 뭘 구해야 돼? 평균을 알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평균을 먼저 구하러 갑시다. 오케이. expectation of x는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겠지? 그럼 뭐 a끼리 묶어서 생각하자. 몇 a? 플러스 자, 근데 기본적으로 표가 주어지면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기본 성질이 뭐가 있었지?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라는 건 항상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그래서 확률의 총합인 2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1이다 라는 것은 언제나 써먹어야 되는 기본. 이니까 오호라 얼마구나. 오케이. 자, 근데 이 녀석이 5인 이유를
식부터로 말고 좀 느낌적으로도 가져가 두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확률 변수들이 다 등간격이지. 등차 수열이지. 그리고 확률의 분포가 어때요? 대칭이지. 그러니까 평균은 정가운데 같다는 느낌이 안 오나? 오지. 그래서 그런 거긴 하니까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되고 기억이 잘 난다면 다음에는 개꿀 하고 먼저 5를 질러도 되긴 합니다. 몰랐어도 식으로 충분히 따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Vx가 5분의 31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하러 가자. 오케이. 자, 그러면 Vx가 5분의 31인 이유를 찾으러 갈게. 자, 분산을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야. 나 이거 정의대로 할까? 아니면 재평평제로 갈까? 실제로 이제 요건 완전 최근 아닌데 한 3, 4년 사이에 나왔던 고3의 평가원의 29번 즉 킬러 자리에 있었던 준킬러 자리에 있었던 문제인데 요 문제를 분산의 정의를 쓴 친구랑 재평평제를 쓴 친구로 풀이 과정이 좀 많이 다르면서 애들 입장에서는 좀 신유형 킬러 이지랄 떨었던 문제야. 보여드릴게. 자, 분산을 먼저 정의대로 한번 구해볼게요. 정의가 뭐라고? 분산의 정의.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편차가 뭐지? 납배평. 그래서 1 빼기 5의 제곱 곱하기 a니까 몇 a? 16a. 대칭적으로 9 빼기 5의 제곱 곱하기 a도 얼마? 16a. 그러니까 32a 이렇게 암산할게요. 자, 그 다음 얘랑 얘에 대해서는 3이랑 5의 제곱, 7이랑 5의 차이 제곱 몇 b? 8b. 그 다음 5랑 5 차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끝나겠지. 요게 지금 문제에서는 5분의 3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데피니션대로 간 거고 재평평제로 가보자. 그럼 내가 뭘 구해야 되면 이제부터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지? 제곱의 평균을 좀 구해볼까? 제곱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변수 제곱해서 곱해 하면 돼요. 그러면 9, 9, 80이라고 1, 1은 1 더해서 a니까 몇 a? 82a 플러스 9랑 49 플러스 25c. 오케이. 라는 사람은 분산을 82a 플러스 58b 플러스 25c 빼기 평의 제곱이니까 얼마? 25 이렇게 쓴단 말이지. 자, 그 다음 답까지 가놓고 또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vy를 구하고 싶어요. vy 구하려면 당연히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ey부터 구해야 돼. 분산을 하려면 평균부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먼저 expectation of y를 구해볼게. 혹시 얼마일 것 같아요? 확률 분포를 자꾸자꾸 보는 연습. 확률 변수가 등간격이고 확률도 지금 대칭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시면 아까처럼 이거랑 이거에서 5였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나올 거야. 생략할게 실제로 5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vy니까 vy 구하러 가자. 자, vy가 뭐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래서 아까 두 가지 풀이를 다 본다고 했었지. 정의대로 한 친구는 그래 그러면 하자. 나 빼 평 16 얘도 16 그러면 32 곱하기 얘네. 그러니까 32 괄호 a 플러스 20분의 1이네. 플러스 납 빼 평의 제곱 곱하기 얘 납 빼 평의 제곱 곱하기 얘 몇 b네? 8b네. 마지막 5와 5의 편차는 없네. 계산 끝이네. 그래서 하고 다음 줄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뭐야 개꿀 아니야. 32에 더하기 8b가 32에 더하기 8b가 얼마라고 주어졌네? 5분의 31이라고 주어졌네. 플러스 4 정도로 약분할까요? 5분의 8이네. 그래서 5분의 39.
될 테니까 10배 하래. 뭐 정답 78. 안 어렵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제평평제에 절어 있었던 그 당시 정의 같은 것을 제대로 외우려고 하지 않던 문붕이 새끼들은 어떻게 풀었냐? 요 vy를 구하는 이 식조차도 제평평제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랑 얘 아니지. 먼저 뭘 구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이거를 구하러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1의 제곱 곱하기 얘 99제곱 곱하기 얘니까 뭐야? 82 괄호 a 플러스 20분의 1 플러스 그 다음 9랑 49. 그래 아까 하긴 했다, 비슷하게. 여기 나온 것처럼. 무슨 b야? 58b. 그 다음에 c는 25c 마이너스 10분의 1. 헉.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되냐면 variance of y는 이 제곱의 평균에서 얼마를 빼야 된대? 평균의 제곱인 25를 뺀대. 그러면 이 식이 뭐야? 그래도 위에 비슷한 게 있긴 한가? 그러네. 이게 문제에서 5분의 31이라고 vx를 주기는 했으니까 내가 요 82a 더하기 58b 더하기 25c를 알긴 하네. 그러면 82a랑 58b랑 25c는 25 더하기 5분의 31 정도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20분의 82니까 10분의 41 요거는 마이너스 10분의 25네 까지 해서 25를 빼야 되는 거네. 그러면 10분의 해가지고 2배 하니까 62고 42고 25니까 뺄셈도 안 돼. 103에서 25 빼 78이네. 그러면 5분의 39네. 당연히 답은 나오죠, 어느 쪽으로 해도. 근데 definition이 훨씬 더 편할 때가 많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1교시 마무리하면서 언제가 정의가 편하고 언제가 안 편한지를 살짝만 느껴볼게요. 적어도 확통을 한번 했다라는 걸 상정한 교재이기 때문에 기본 유형들이 다 빠져 있어. 근데 이제 센 같은 기본 문제집 풀면 직접 확률 표 줘놓고 그 북에도 그런 문제 있지만 분산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에 확률들이 이렇게 있어. 평균을 구했어. 근데 평균이 이렇게 나올 때랑 평균이 이렇게 나올 때 나는 태도를 다르게 취해요. 이렇게 나오면 분산을 뭘로 구하는 게 편할까? 정의대로 구하는 게 편해. 왜? 편차 제곱 부분이 정수끼리면 암산이 편하거든. 근데 요거에 대해서 편차 제곱하라? 오히려 더 어렵지. 1 빼기 3분의 7의 제곱 곱하기 확률. 쉽지 않아. 그래서 이럴 때는 제평평제가 훨씬 깔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다 우리는 정수 위주로 계산하고 싶으니까 평균이 정수 또는 편차랑 차이가 이쁘게 나오면 데피니션을 생각하는 게 더 이득이고 평균 자체가 이렇게 분수가 나서 더러워. 그럼 그냥 제평평제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정도의 판단 기준을 가지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가 지금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 그러면 쉬는 시간 후에는 뭘 하게 될 거냐면 이산확률 분포라는 것이 이렇게 넓은 카테고리고 있다고 치면 마치 우리가 함수에서 그지? 당함수도 있고 지수함수 있고 로그함수가 삼각함수 있는 것처럼 이산확률 변수, 이산확률 분포라는 넓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항분포라고 하는 네임드 유명한 친구 하나만 추가로 공부를 할 거야. 다함수 속에 3, 4차 함수만 공부해보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이산확률 변수에 깔고 있지만 그 중에 좀 스피시픽한 이항분포라는 걸 공부할 거고 요거를 내가 위에서 1강 때부터 강조했던 거 이항 정리 정확하게 말로 기억하고 개로부터 딸려오는 독립시행의 확률 좀 제대로 공부를 해둬라.
독립시행 확률은 조건부 확률의 뒷부분. 지난 수업 때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쉬는 시간 후에 그걸 해볼게요.